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2023학년도 9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집 중에서도 43번에서 45번까지 이 세 개 문제를 풀이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개 문제는 전부 다 현대시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두 가지 지문을 가지고 세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타자를 친 것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화면 공유를 통해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 보죠.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시는 정지용 시인의 해바라기 시라는 작품이에요. 정지용 시인 하면 우리 굉장히 유명하죠? 어떤 시들을 많이 쓴 사람인가요?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 우리 청록파라고 하죠. 흔히 일제강점기 때 청록파 시인이라고 우리가 가장 유명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작품에는 유리창, 아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내용, 그다음에 우리 향수 같은 작품들이 있죠. 근데 선생님도 해바라기 시라는 작품을 여기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내용들인지는 직접 읽으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해바라기 씨를 심자. 참새 담 모퉁이 참새 눈을 숨기고 해바라기 씨를 심자. 참새가 봐버릴까 봐 우리 해바라기 씨를 몰래 눈 숨기고 심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뭐 하자. 라는 청유형 이제 문장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를 심자, 해바라기 씨를 심자. 그래서 또 뭐가 쓰였어요? 반복,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표현 기법이 쓰였네요. 그럼 마저 보겠습니다. 누나가 손으로 다지고 나면 이랬습니다. 누나? 화자가 약간 남자아이인가? 그다음에 바둑이가 앞발로 다지고 나면 괭이가 꼬리로 다진다. 어쩌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해바라기 씨를 심고 나서 다지는 사람이 누나, 바둑이, 괭이 이렇게 있네요. 우리 뭐뭐 바둑이가 어떻게 다지고 괭이가 뭐뭐로 다지고 이런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다지고 다지고 이런 느낌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다음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눈 감고 한밤 자고 나면 약간 어린아이 같은 표현이네요. 이슬이 내려와서 같이 자고 간대요. 우리 이슬도 해바라기 씨 심는 걸 도와주고 있네요. 잘하도록. 그러면 우리 이슬이 자고 가고 이슬이라는 애는 사람도 아닌 애가 잘 수 있나? 그럼 이게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No, 아닙니다. 우리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데 우리가 의인법보다 지금부터 얘기할 화류법을 떠올려 볼게요. 우리 화류법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 무생물인 애를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이슬 생물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 보여요? 자고 간다? 마치 생물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의인법이 아니라 화류법으로 이것을 보겠습니다. 맞아 볼게요. 우리가 이웃이 이웃의 간 동안에 햇빛이 입 맞추고 가고 햇빛도 이제 해바라기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입 맞추고 간다. 우리 입 맞추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의인법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3, 4연 부분에서는 쭉 계속 어떤 느낌을 주냐? 시간의 흐름, 시간이 딱 지나간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대상들이 한 총 5명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추가로 나라는 화자까지 다 추가했을 때 어떤 느낌을 줍니까? 해바라기 씨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나도 바둑이도 괭이도 이슬도 햇빛도 모두 도와줘요 하고 느낌인데 이게 인간도 포함되어 있고 인간이 아닌 이슬, 햇빛 같은 약간 자연물도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무언가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해바라기는 첫 시약시인데 이랬는데 이걸 모를 것 같아요. 이거는 색시라는 거야.
해바라기는 "첫 섹시야." 무슨 뜻이에요? 약간 "처음 생겨나서 약간 부끄러워."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네. "사흘이 지나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안 이든다." 얘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나 봐요. 아직 안 자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바라기가 고개를 안 든다. 우리 인간이 아닌 놈 해바라기 인간도 아닌데 고개를 안 든다." 우리 의인법이 또 사용됐네요. 가만히 엿보러 왔어. 왜? 해바라기가 살았는지 궁금하거든. 그래서 "뭐야?" 하고 소리를 꽥 지르고 간 놈이 누구래요? 오 청개구리 고놈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꽥? 이거 무슨 표현 기법입니까?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의 성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소리를 표현하고 있잖아. 꽥 이런 건 귀로 들리죠. 그다음에 "오오."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또 우리가 어이구 잘 안 써지네요. 영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봤을 때 시의 내용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화자는 누구일까? 우리 아까 힌트가 있었죠. 누나라는 표현을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어린 남자애인 거는 맞아. 근데 전반적으로 어때요? 씨를 심자, 한밤 자고 가면 누가 입 맞추고 간대 라는 이런 약간 표현 자체들이 전반적으로 어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남자아이를 화자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해바라기 씨를 심고 자라기를 기다리면서 모두 협력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죠. 그러면 이런 어린 화자를 굳이 왜 골랐을까? 해바라기 씨 자라는 건 우리 어른 입장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어떤 의도를 했냐? 어린아이 눈에서 순수하고 순박하게 자라나는 그런 상황을 일부러 더 표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약간 '아 뭔가 자라나고 있어. 뭐야.' 이런 느낌을 주고자 했다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이 해바라기 씨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동시인가의 동시집에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실제 그런 느낌이 좀 나고 있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분석이 끝났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일제강점기라 그래서 전 어둑어둑 뭔가 어두운 분위기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런 분위기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설명을 주지 않는 한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는 해석하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는 걸로 분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43이랑 44를 미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우리 가만 가지고 우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가 가 지문이거든요. 도치의 방식 안 나왔어요. 공감각적 심상 안 나왔어요. 자연물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에서 자연물을 저는 해바라기 씨로 보겠습니다. 해바라기든 해바라기 씨든 이런 자연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얘는 생명이다. 자라나는 대상이다. 라는 느낌을 부여하고 있고요. 주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랬는데 여기서 주제의식이 뭘까? 해바라기가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명이 자라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럼 정답이 여기서 아니 정답은 아니 확실하진 않죠. 왜 그래요? 지금 여기선 맞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영탄적 표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의 급박한 흐름? 오, 고놈이다.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또 틀려요. 그러면 대조적인 소재 안 나와요. 뭐야? 여기서 답이 다 나왔는데요. 지금 이미 정답이 3번이 도출이 됐어요. 우리 가만 가지고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4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위에 있어요. 근데 제가 타자를 치다가 기억, 니은, 디귿을 빼먹었으니까요.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우리 우선 기억은 어떤 부분이냐? 이 심자라는 부분이었어요. 청유형을 반복하고 있어요. 맞아요. 해바라기 씨를 심는 행위를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은 이 다지고 나면 부분이었는데요. 니은의 행위를 반복해요. 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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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반복하죠. 맞아요. 해바라기 꽃을 피우기 여럿의 노력이 필요하다. 맞죠? 우리 여럿이 필요합니다. 디귿 부분이 우리 어디 부분이었냐? 사흘이 지나도라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시간의 경과 드러납니다. 오, 다 맞네요. 근데 해바라기가 고개를 들기까지 기다리지 못해 단념하는 우리의 상황. 해바라기가 지나지 않아 우리 지금 단념했어요? 아니요. 그냥 '아 해바라기 부끄럽나 봐. 뭐야.' 이런 느낌이지. 단념하고 있는 느낌 절대 아닙니다. 이걸 굳이 바꾼다면 해바라기가
고개를 아직 들지 않은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뭐야, 그럼 벌써 지금 답이 이미 또 등장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정답이 몇 번입니까? 3 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야, 가만 읽었는데 답 두 개가 나왔다?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뒤를 마저 넘겨 보겠습니다. 아이고, 뭐가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것도 한번 이걸 좀 더 작게 볼 수 있나? 음, 제가 컴치라서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할 줄 몰라요. 그러면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우리 신경림의 낙타라는 우리가 그 시를 볼 거예요. 근데 우리 낙타라는 시가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굉장히 낯선 시인데 우리가 신경림 시도 낙타도 다 낯선 작품을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이런 45번 보기 같은 걸 보고 가죠. 근데 문제는 45번 보기를 제가 다 미리 읽고 가긴 했는데 크게 도움을 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읽으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낙타를 타고 가리라. 오, 저승길은 뭐야? 그럼 자기가 죽으면 낙타를 타고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다음에 저승길 은이라는 이 은이라는 보조사는 어떤 느낌을 줘요? 이승에서는 못한다.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낙타를 타고 가지 못한다라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네요.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우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원래 문장 구조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승길은 이런 낙타를 타고 가리라 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문장 순서가 어떻습니까? 가리라 하고서 쭉 가고 있죠.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거 우리 어떤 표현 기법이라 그랬죠? 바로 도치법입니다. 문장의 구조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사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요.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거래? "아 나 아무것도 못 봤다. 아 나 진짜 기억 안 나. 아 슬픔, 아픔? 아 나 까먹었어." 이렇게 대답을 할 거래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화자를 살짝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화자일 것 같아요? 세상사를 굉장히 슬프고 아프고 힘들게 살아온 화자일 것 같죠? 우리가 여기서 화자를 약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얘가 '아 나 까먹기 잊었어. 아 나 기억 안 나. 나 힘들긴 했는데 아 몰라. 기억 안 나.' 이런 느낌입니다. 누군가에 있어서 다시 세상에 만약에 나가게 되잖아? 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야? 다시 얘가 만약에 이승으로 가게 된다면 "난 낙타가 되어서 갈래."라고 대답할 거예요. 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낙타를 타고 가겠다." 그랬다가 얘는 이제는 자기가 "낙타가 되겠다."까지 좀 더 확장이 됐어요. 별과 달과 뭐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한 명을 등에 업고 오겠다. 어리석은 사람을 등에 업고 오겠다. 이번엔 어떻습니까? 자기가 낙타에 되는 데서 그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치지 않아요. 심지어 등에 업고 오기까지 한대요. 타고 가겠다. 낙타가 되어서 가겠다. 등에 업고 가겠다. 점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걸 드러내고 있죠. 그럼 나는 여기서 심화되고 있는 다짐을 드러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엾은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나타내죠. 길동무가 되고 싶다.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이 시를 다 읽어봤을 때 낙타를 긍정적으로 봅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가겠다고 하고 있죠. 하나를 더 물어볼게요. 어리석은 사람이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 멍청하다는 사람을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바로 좋게 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낙타, 우리 어리석은 사람이 싫었으면 자기가 등에 굳이 업고 올까? 안 그러죠. 그다음에 길동무도 되고 싶을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에 업고 길동무가 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가 화자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 화자랑 비교해서 낙타라는 대상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니까 어떤 대상인지 보겠습니다. 화자는 슬픔, 아픔, 너무 현실에 찌든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여지죠? 낙타 어떤 사람이에요? 엥? 별이 있네. 달이 있네. 해가 있네. 모래가 있네. 눈앞에 있는 거 진짜 보고 '어 해다. 해 예쁘다.' 진짜 이렇게 약간 이런
딱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은 현실에 관심을 약간 두지 않고 세상사에 살짝 멀리 있는 욕심도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런 사람 뭐라고 표현하냐? 약간 초연한 사람이라고도 보여요. 아, 초연하다. 조금 나아가서 또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냐? 달관했다. 좀 어려운 단어죠? 어떤 예시를 들어보면 될까요? 우리가 친구들이랑 만약에 놀고 있다고 해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잠시만요. 공유 중지를 네 했을 때 다시 공유를 아 잠깐 뭐가 안 돼서요? 어 이런. 너무 허무한데요? 주석 다 사라졌나요? 와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랬을 때 우리 낙타 같은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아 나는 달관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아 싸우고 있어." 그럼 우리 어때? 구경 가고 싶지. "너무 재미있겠다. 아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멀리서 '싸우나 보다. 쟤네는 싸우네. 난 내 거 나 해야지.' 약간 어떻게 보면 살짝 무관심을 보일 수도 있는데 모든 일에 조연하고 약간 자기의 삶에 집중하고 이런 느낌을 약간 달관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쪼금 더 오버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관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조는 뭐냐? 살짝 우리가 멀리서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걸 표현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약간 멀리서 '아유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하고 약간 한 발 떨어져서 보고 있는 방식 있죠? 이런 대상을 우리가 관조라고 하고요. 낙타를 그런 인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어때요? 화자는 어떤 낙타처럼 되고 싶다고 하죠. 아마 제가 볼 때는 화자는 낙타 같은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화자랑 낙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MBTI에 뭐로 보면 될까? 화자는 약간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휘둘리고 F. 낙타 어떤 인간인가요? "물론 난 내 거나 해야지." T. 이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F랑 T라고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아까 좋은 인물이라고 봤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서 약간 등에 업고 오겠다. 우리 어떤 인물입니까? 재미도 없고 가엾기도 한 낙타 같은 인물을 나타냅니다. 낙타 어떻게 살았어? 진짜 노잼 인간으로 살았어요. 재미없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마찬가지인 거예요. 재미도 없는 사람. 그럼 우리 화자는 어떤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난 낙타가 돼서 이 낙타 같은 사람이랑 친구가 돼서 돌아오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전반적으로 표현 기법이 많이 쓰이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지금부터 쭉 풀어볼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앞서서 45 번의 보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볼 거예요. 낙타의 화자는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죽음이랑 삶 사이의 경계를 좋아하여 회귀의 구조로 삶이랑 죽음을 바라본다 그랬어. 여기서 삶이랑 죽음을 상징하는 게 각각 뭐였습니까? 죽음은 왜 안 써지지? 저승길. 삶을 나타내는 거는 세상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예요. 어땠대요? 나는 슬퍼, 아파 하면서 슬퍼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자신의 삶의 모습이 추구하는 모습이가 다르다는 걸 인식했대요. 자기가 추구했던 모습 여기서 어떤 삶이었어? 마치 누구 같은 삶? 낙타 같은 삶을 여인은 추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닮고자 하는 대상처럼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얘가 화자가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여기서? 바로 또 낙타였죠. 그럼 얘처럼 살아온 삶은 여기서 누구였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얘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뭐로 드러냈습니까? 등에 업고 오겠다, 길동무가 되겠다라는 길동무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까지 분석하면 진짜 완벽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울까 봐 이승이랑 저승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볼게요, 지금부터.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그럼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야?
이승에서 저승으로 향하고 있죠.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에 대해 누가 물어보잖아? 그럼 저승에서 대답을 하는 거야. 야, 나 진짜 힘들었는데 까먹었어. 이렇게 대답을 할 거래요. 누군가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간다면 다시 이승으로 가네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낙타가 되어서 가릴 거래요. 여기서는 낙타를 타고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낙타가 되어서 가겠대요.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면서 살아가다가 돌아올 때 다시 저승으로 돌아간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등에 업고 오겠다. 우리 낙타가 사람을 업고 오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승으로 돌아오겠다. 어때요? 이승에서 저승, 저승에서 이승, 이승에서 저승 왔다 갔다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저승이랑 이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계를 이거 어려운 말로 경계를 초월했다는 우리가 설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43, 44는 아까 답을 구했죠. 그러니까 45번을 바로 가보겠습니다. 내려보도록 하지요. 어떻게 내리지? 내려졌네요. 볼게요. "손 저어서 대답한다. 자연현상인 자연을 담담하게 수용하라는 누군가의 말을 외면한다?" 우리 손 저어서 대답한다는 게 어디 나왔어요? "세상사가 어땠니?" 물었을 때 손 저어서 대답한다는 거야. 이게 죽음을 수용하라는 뜻이에요? 전혀. 어떻게 바꾸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야, 세상사 어땠니?" 물었을 때 "야, 나 못 본 채 할래." 이 뜻인 거야. 전혀 아예 다른 설명입니다. 1 번이 정답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간다면 그럼 뭐야? 죽음이랑 삶의 경계가 없다. 계속 죽음이랑 삶을 본다는 게 깔려 있다는 거 아까 설명했었죠? 낙타가 되어서 가겠다는 뭔 소리예요? 낙타가 되어서 삶으로 가겠다. 돌아온다는 건 다시 죽음으로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별과 달과의 모래만 보고 살겠다는 것은 이승에서랑 다르게 삶고 싶다. 맞죠? 낙타처럼 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등에 업고 오겠다 그랬어요, 우리 어리석은 사람을. 그럼 낙타처럼 살아온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정답이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가 43, 44를 다 풀었다고 해서 문제를 안 풀면 조금 아쉽죠. 볼게요. 돛이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있었다 그랬어요. 공간적 접신상 없어요. 상징적 의미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었냐? 낙타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우리 낙타 같은 사람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런 약간 초연한 사람. 이걸 통해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다. 3 번도 맞네요. 영탄적 표현 없어요. 대조적인 소재 있긴 있어요. 세상사랑 그다음에 뭐였더라? 저승길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라진 처지를 강조하고 있나요? 이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43 번은 이걸 가지고는 1-3만 맞다고 볼 수 있겠어요. 44 번을 볼까요? 두 개를 풀 수 있어요. 리을 부분이 뭐였냐면 별과 달과 해와 모래 부분이었습니다. 유사한 속성이시여. 맞죠? 어떤 것들이야? 다 낙타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저승길을 낙타와 동행하고 싶은 이유 맞죠? 미음은 여기서 뭐였냐? 이 바로 가장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재미없게 살아온 가장 가엾은 사람, 제일 심한 사람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길동무로 삼고 싶은 자기의 사람을 가장 재미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거 가지고 보면 답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가 화면 공유를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문학의 3개 문제를 풀어봤어요. 전반적으로 조금 낯선 시들이 있었고 보기를 가지고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긴 했지만 우리가 시를 읽는 연습을 했다면 충분히 풀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